자, 문제 4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의 경보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제조소 등의 경보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한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2번.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자, 2번도 맞는 내용이죠. 3번. 경보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및 비상 방송 설비로 구분한다.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근데 이동 탱크 저장소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틀렸죠? 자, 이동 탱크 저장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가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제외하는 거죠. 자,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42번.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기술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틀린 것은, 자, 이제 기술 인력입니다. 자,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서 이제 기술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바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수첩, 2번 변경된 기술 인력의 기술 자격증, 3번 기술 인력 연명부, 4번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 보기 중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43번. 다음 중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소방의 날입니다. 이것은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번 시도지사는 명예직 소방대원을 위촉할 수 있다. 틀렸죠. 자, 명예직 소방대원을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소방의 날 행사는 11월 9일에 진행한다. 그래서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로 지정되어 있죠. 2번 맞고요. 3번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어때요? 맞는 거고요. 4번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진행한다.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자, 다음 44번.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번 맞죠? 2번 재난 예측 정보, 기상 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 대상물의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화재 조사하는 게 맞고요. 3번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틀렸죠? 재산 피해의 우려가 낮은 경우가 아니라 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 화재 안전 조사를 하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화재 안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 시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제조소 등의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인데, 자, 이때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밀리미터 이상? 바로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바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25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1번. 다음 46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 안전 조사 결과 소방 대상물의 위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자, 1번의 시도지사, 2번 경찰청장, 3번 행정안전부 장관, 4번 소방관서장. 바로 정답은 4번이죠. 자, 소방관서장에는 누가 있냐? 바로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의 소방관서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번.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자, 보시면 지금 공사업자, 자,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자, 이걸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바로 3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보수 계획을 바로 누구에게?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3일 이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48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거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위험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자, 빈칸 안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위험물이라 함은 자, 이것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것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자, 뭐냐? 자, A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바로 인화성이죠. 그래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 누가 정한다?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위험물의 정의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에는 인화성, 그리고 B에는 대통령령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다음 49번. 다음의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 중에서 자, 보기에서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의료시설. 자, 1번의 치과병원, 2번 조산원, 3번 동물병원, 4번 한의원. 자, 보기 중에서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 있죠. 바로 1번의 치과병원. 예, 치과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의 조산원, 3번의 동물병원, 4번 한의원. 요 세 가지 장소는 바로 의료시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치과병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소방기본법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바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5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단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다? 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에는 600, 니은에는 5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다음 52번. 소방기본법령상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저수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일 것. 자, 저수조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저수조는 지하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몇 미터? 4.5m 이상이 아니라 4.5m 이하가 돼야 맞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이상이 아니고 이하가 돼야 맞죠. 2번.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2번 맞고요. 3번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그러니까 수동이 아니고 자동. 맞는 거죠. 4번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일 것.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이게 맞는 겁니다. 정답 1번. 다음 53번.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자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이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답 1번. 다음 54번. 다음 중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체 점검입니다. 자체 점검. 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누구예요? 바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55번.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아파트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검사를 하기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자, 맞는 거고요. 2번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2번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3번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냐?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죠.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문화 및 집회시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56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그래서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자. 자, 권한자는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이 바로 우수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의 소방청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의 배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이제 특급이냐, 고급, 중급, 초급 중에서 자, 해당하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지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특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지정한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소방활동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대장인데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중에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출입할 수 있죠. 2번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출입할 수 있고요. 3번 소방활동구역 밖의 소방대상물을 소유한 사람 틀렸죠. 자, 소방활동구역 밖의 관계인이 아니라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소방활동구역 밖이 아니라 소방활동구역 안이 돼야 맞습니다. 4번 전기, 가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출입 가능하죠? 그래서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3번 소방활동구역 밖에 소방대상물을 소유한 사람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59번. 소방기본법상 소방서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소방서장의 권한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은 맞고요. 2번.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음 3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소방서장의 권한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시도지사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60번. 소방기본법령상 인접하고 있는 시도 간 소방 업무에 상호 응원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에 관한 사항, 2번 화재의 경계, 진압활동에 관한 사항, 3번 출동대원의 수당, 식사 및 피복의 수선의 소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번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 및 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보기 중에서 상호 응원 협정을 체결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이죠.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협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